자, 먼저 오늘은 스프링 개발 환경을 설정하고 또 몇 가지 예제들을 한번 돌려보고 설정하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스프링 개발하는 방식, 스프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JSP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JSP하고 스프링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요. JSP 기술 중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자바 웹 프로그래밍 기술 중에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요즘에 많이 쓰이는 그 기술이 스프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 스프링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관공서라든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는 프로젝트라는 거죠. 근데 그 거기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 들어가는 스프링은 버전이 3.0대 버전이에요. 근데 현재 최신 버전은 4.0대 버전이에요. 버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스프링 개발하는 방식은 툴은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클립스에다가 스프링 플러그인을 깔아서 쓰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클립스가 있으면은 이클립스에서 헬프에 이 방법은 우리가 안 쓸 거예요.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가 있죠. 마켓플레이스에서 스프링을 쳐보면은 스프링 IDE 3.8.4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여기 스프링을 쳐보면은 검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스프링 IDE 3.8.4 릴리즈가 있죠. 이거를 까는 겁니다. 이거를 깔면은 이클립스 뭐 추가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을 쓰면은 이 방법을 써서 하게 되면은 스프링 버전이 기본 값이 낮은 버전으로 나와요. 그래서 또 설정 작업을 또 추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좀 나중에 익숙해진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는 쓰지 않겠고요. 두 번째 방법이 이제 STS라고 하는데 스프링 툴슈트. 이게 이제 이클립스에다가 스프링 플러그인을 아예 포함시켜서 만든 버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드로이드 수업할 때 썼었던 것이 인텔리제이였죠. 거기서도 이 스프링을 또 물론 깔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STS를 사용하려고 하고요. spring.io 여기서 STS를 봤는데 윈도우 지금 64비트 머신인 경우에는 64비트용이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링크를 클릭하면 32비트 버전이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서 스프링 IO 사이트인데요. 쭉 내리시면은 여기 스프링 툴 슈트가 있죠. 이 툴이고요. 런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이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32비트 버전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 올 버전 클릭해서 윈도우용, 맥, 리눅스용 이렇게 있는데요. 윈도우용에 32비트가 있고 64비트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64비트니까 64비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 그래서 이 버전이 또 뭐 이거는 또 옛날 버전이고 최신 버전으로 우리는 수습을 할게요. 3.8.4.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다운로드가 이루어지죠.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자, 그럼 다운로드를 받는 동안에 계속 좀 일단 말씀드리고 다 다운로드 되는 대로 또 같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다운로드 다 받으면 이클립스예요, 결국. 이클립스.exe가 아니라 stx.exe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실행하면 되고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환경 변수에 자바 홈이라든지 패스에 이 자바 실행 파일 디렉토리를 추가를 해줘야지 되고요.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항상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할 때는 한글 디렉토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오라클 할 때도 보면 어때요? 한글이 들어간 뭐 한글 계정이라든지 뭐 이런데 하면은 에러가 나잖아요. 실행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문 디렉토리가 제일 좋습니다. 개발할 때는. 자,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 설치가 되면은 다시 이제 앞에 설치 과정을 다시 보고요. 이제 와서 스프링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프링은 이 포조라고 하는데, 포조, 플레인 올드 자바 오브젝트에서 플레인 하면 이제 평범한 이런 뜻이죠. 평범하고 오래된 자바 객체. 그러니까 자바 기술인데 새로운 자바 기술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코딩은 뭐 일반적인 전통적인 자바 코드 방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별도의 API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자바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포조고요. 자, 의존성 수임 조금 이제 어려운 말들이 오늘 많이 나올 거예요. 용어가 좀 나올 텐데 이 용어들은 나중에도 이게 중요한 얘기들인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면접 볼 때 나올 수 있어요. 의존 관계 주입 DI라고 해요. 이거는 좀 밑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AOP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관점 지향적인 프로그래밍. 우리가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OOP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에스펙트 오리엔티드. 그래서 이제 관심 지향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발자가 반복적인 코드를 줄이고 핵심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이제 AOP. MVC 스프링에서도 이제 MVC를 지원하고 있고요. 와스가 뭐였죠? 와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자, 우리가 이제 아파치 톰캣을 깔았죠. 아파치가 웹 서버고요. 톰캣이 와스예요. 아파치 웹 서버는 웹 페이지를 띄워주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웹 서버. 아파치. 톰캣은 뭡니까? 자바 코드를 해석해서 컴파일해서 HTML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와스죠. 와스. 근데 이 와스, 특정한 와스에 종속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C, 뭐 올림픽도 아니고 IOC. 자, IOC가 뭐냐면 제어의 역전. 제어의 역전을 객체에 대한 제어권이 역전되는 것을 IOC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보면은 개발자가 모든 객체들을 다 관리하죠. 클래스 설계해가지고 뉴를 해가지고 생성하고 하죠. 근데 이거를 객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스프링한테 넘겨버려요. 개발자는 객체를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인스턴스라는 건 이제 객체죠. 뉴를 실행해서 만들어진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하죠. 이거의 생성부터 소멸까지를 개발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 프레임워크한테 넘겨버립니다. 개발자는 개발에만 집중하자. 근데 이제 이게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하게 되면요, 이런 어떤 특정한 기술에 이제 종속이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해요, 코딩 스타일이. 왜냐하면 그 틀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갇히게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툴이 편리하긴 하지만 그 안에 이제 그 있는 기술 범위를 못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또 자체 그 소스가 오픈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더 개량을 해가지고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아까 DI가 잠깐 나왔는데요. 의존관계 주입이라고 해요. 디펜던시 인젝션. 의존성을 개발자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에서 주입시켜 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코드를 다 보시면서 조금씩 말씀드릴 거고요. 객체를 쉽게 확장하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의존관계라는 걸 잠깐 봐야 되는데, 자, B의 코드가 변경되면 A의 코드도 변경되는 경우를 의존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A 클래스가 B 클래스의 기능을 쓰고 있어요. 근데 B 클래스가 바뀌었어요, 기능이. 그러면 A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이 B 클래스가 아주 중요한 클래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수백 군데에서 참조하는 중요한 클래스다.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다 바꿔야 되죠? 이번에 프로젝트 해서 아시죠? 그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 분이 바꿨어요, 기능을. 그러면 다 바꿔야 되죠?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프로젝트가. 이제 같이 해보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양쪽에 이제 서로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A가 B에 의존한다, 의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이 핵심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 같은 경우는 기능을 더 막 추가하고 싶거나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경우가 생깁니다. 확장이 어렵습니다. 유연하게 좀 변경하기가 어렵고요. 변경하면 여기가 문제가 되니까. 네, 이걸 또 강한 결합과 느슨한 결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A하고 이제 의존 관계가 있지만 B가 바뀌어도 A가 좀 안 바꿔도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빈번하게 사용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걸 바꿔도 뭐 다른데 영향이 없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네, 그렇게 설계를 한다면 좋은 거잖아요.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유지보수 비용이. 예, 그런 것이 이제 느슨한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B를 변경하면 A도 바꿔야 되는 거. 이게 이제 강한 결합이고요. 얘를 바꿔도 뭐 B를 바꿔도 A가 안 바꿔도 되는 경우, 네, 이런 게 느슨한 결합이에요. 잘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이 왼쪽의 경우가 이제 강한 결합 관계. 그다음에 이 오른쪽의 경우가 이제 느슨한 결합 관계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 멤버라는 클래스가 있죠. 그리고 이 멤버 클래스를 사용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멤버 클래스에서 이런 변수들과 생성자죠. 생성자를 선언해서 쓰고 있는데요. 잘 쓰고 여기 퍼블릭이었을 땐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목적상 프라이빗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거 안 되죠? 막히죠? 바꿔야 되죠. 여기가 이제 프라이빗으로 바뀌면은 또 뭐 다른 스태틱 메서드라든지 이런 걸 제공을 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게 해줘야죠. 자, 이런 게 강한 결합 관계예요. 자, 이 코드가 바뀌니까 얘도 영향을 받더라. 강한 결합 관계. 자, 이쪽을 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 생성을 해서 생성된 여기를 이제 퍼블릭이었는데 프라이빗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멤버 유즈 생성자에서 자, 자기가 만들지 않아요. 객체를 자기가 뉴를 안 하고 다른 데서 받아오면 전혀 이 코드는 지장이 없죠. 예, 얘 퍼블릭이었다가 프라이빗으로 바뀌었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코드만 봐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거를 또 만들어주는 코드는 또 별도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스프링의 철학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핵심 기능들이 자꾸 바뀐단 말이죠. 요청에 의해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관련된 코드가 다 바뀌어야 돼요. 이런 걸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하죠. 뭐 저기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나비가 날았는데 이 반대편에 있는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이거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객체를 개발자가 직접 만드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객체를 누가 만들어줘서 전달만 해줄 수 있다면 이런 이렇게 작성만 될 수 있다면 좋겠죠. 이거를 스프링이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멤버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스프링이 해줄 테니까 개발자들은 개발에만 집중하세요. 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러면 좀 더 유지보수가 더 편리하겠죠. 자, 이 얘기가 이제 의존관계, 주입. 네, 의존관계를 그럼 이건 누가 주입을 해주느냐? 스프링에서 주입해준다. 그게 DI입니다. 의존관계를 주입해준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이 얘기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IOC 객체에 대한 제어권이 이제 역전이 됐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여기서 이 왼쪽 같은 경우는 객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개발자한테 있죠. 네, 개발자가 뉴를 하니까. 뉴를 하고 이제 안 쓰면은 물론 소멸은 알아서 되죠. 자, 이쪽은 객체 관리 권한이 객체 관리가 주체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개발자가 아니죠. 개발자가 아니라 스프링, 그러니까 이게 다른 외부에서 뭔가 객체를 관리를 해주는 거죠. 자, 이 멤버 객체를 뉴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전달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객체 관리 권한이 여기서는 개발자가 잘 만들었는데 편하게 썼는데 그거는 못한다 이거죠. 그 권한을 넘겨버렸으니까. 대신에 좀 이런 유지 보수할 때는 좀 더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제어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제어권이 딴 데로 넘어간 거죠. 네, 이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제어의 역전, IOC. 객체에 대한 제어권이 개발자가 아니라 스프링 프레임워크한테 넘어갔다.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제 주도권을 짚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IO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어려워서 아직 이제 나중에 코드 작성하실 때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가 되신 것 같으니까, 자, 다운로드 하신 거를 가지고 압축을 풀어주세요. 자, 스프링 툴슈트 압축을 풉니다. 자, 이렇게 압축을 이제 다 풀었고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STS 번들이라고 보일 거예요. 자, STS 번들 들어가면은 이제 뭐 레거리 있고 피보탈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톰캣처럼 이 STS에 포함되어 있는 WAS예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근데 이거 우리가 안 쓸 거거든요. 톰캣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디렉토리는 뭐냐면 STS 3.8.4 릴리즈, 이게 필요해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이클립스예요, 결국. 자, 그래서 STS 3.8.4 릴리즈 있죠. 이 디렉토리를 본인이 관리하기 편한 디렉토리로 옮겨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D 루트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바탕화면 같은 데 갖다 놓지 마세요.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포함된 디렉토리에는 갖다 놓지 마시고, 저처럼 뭐 D에 STS 또는 뭐 C에 STS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찾기 쉬운데, 들어가서 sts.exe, 이게 실행 파일이에요. 이거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클립스예요. eclipse.exe를 바꾼 거예요, 이름을. sts.exe 실행이요. 자, 처음에 워크스페이스를 물어보죠. 워크스페이스도 이제 본인이 관리하기 쉬운 디렉토리로 하시고요. 저는 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십시오. 워크스프링, 이렇게 지정하시고, 자, 그러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혹시 이 로고 스프링 홈페이지가 안 뜨고 이렇게 뭐 X 표시가 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거 잘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안내 페이지니까요. 상관없고, 이제 여기까지, 이 화면까지만 잘 나왔으면 문제 없습니다. 자, 우리 STS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도 이클립스입니다. 이클립스이기 때문에 우리 이클립스에서 했던 초기 세팅 작업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본 인코딩을 UTF-8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웹 프로그램이니까 HTML, CSS, JSP 인코딩을 UTF-8로 바꿀 거고요. JSP 페이지에 템플릿 변경하는 작업 똑같이 한번 세팅하죠. 먼저 제너럴의 워크스페이스에 보면 텍스트 파일 인코딩 속성을 UTF-8로 바꿀 겁니다. 여기서 윈도우, 프레퍼런스, 제너럴, 워크스페이스의 텍스트 파일 인코딩, 여기죠. 아더에 다시 한번 윈도우, 프레퍼런스, 제너럴의 워크스페이스죠. 거기에 텍스트 파일 인코딩을 디폴트가 지금 MS949입니다. UTF-8로 바꿔주세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너럴의 에디터의 텍스트 에디터의 스펠링의 인코딩 좀 깊습니다. 제너럴 에디터 텍스트 에디터의 스펠링, 여기도 UTF-8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웹에 보면 CSS, 또 HTML, JSP 파일 인코딩을 또 UTF-8로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웹이죠. 웹에 CSS EUC-KR로 돼 있잖아요. 눌러서 맨 위에 보면 UTF-8이 있습니다. HTML 파일 마찬가지죠. HTML도 UTF-8, JSP도 UTF-8. 지금 웹의 CSS, HTML, JSP 이 세 군데를 UTF-8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JSP 템플릿을 편집할 텐데요. 윈도우의 프레퍼런스의 웹에 깊습니다. JSP 파일의 에디터의 템플릿의 new JSP 파일 쭉 따라가세요. 그러면 프레퍼런스 웹의 JSP의 에디터의 템플릿의 new JSP 파일 이거 이거죠. 웹의 JSP의 에디터의 템플릿의 new 이 템플릿도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 템플릿이 이거죠. new JSP 파일 HTML.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에 독 타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HTML 4.01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HTML5로 바꾸기 위해서 이거 쭉 따라가시면 돼요. 쭉 따라가시면 거기서 이 에디트 버튼 누르게 되면 기본값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독 타입이. 웹브라우저가 이 독 타입을 읽고 이 문서가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4.01 좀 올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HTML5가 표준이니까 이걸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에디트 눌러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독 타입이 HTML 뒤에 쭉 있잖아요. 이거 지우면 되는 거죠. 이 뒤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 누르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갯방식의 한글 데이터 처리하는 거 이제 서버.xml 편집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 서버.xml은 한번 웹페이지를 실행을 해야지 생기죠. 이건 좀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샘플 프로젝트를 설정을 제가 미리 좀 해놨어요. 그 스프링의 설정이 좀 복잡해요. XML 파일들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가 샘플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받아서 한번 돌리고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쓰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프로그래밍 강의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스프링 샘플 프로젝트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이거를 제가 FTP에도 받아놨습니다. FTP에서 받아도 되고요. FTP에 보면 수업 자료, 소스의 수업 자료에 스프링 샘플 프로젝트 여기서 받아도 되겠습니다. 스프링 샘플.zip 이 파일이에요. 여기서 받아도 되고 이거 또는 FTP에서 받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운로드 받으셨으면은 압축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셔서 이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그 STS로 임포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압축을 푸신 다음에 이제 임포트 할 텐데, 자, 여기서 이 창은 참 패키지 익스플로러하고 코드가 들어가고 뭐 이쪽은 콘솔이고 서버가 들어가고 뭐 여기는 뭐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고 좀 본인이 편하시게 화면 정리를 해주세요. 자, 임포트를 하죠. 임포트 제너럴의 두 번째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워크스페이스로 가져오겠습니다. 넥스트 하시고 자, 디렉토리를 찾아주면 되겠죠. 스프링 샘플 프로젝트 여기서 확인 누르고
이제 옵션에 보면 카피 프로젝트 여기를 체크를 하면은 이게 이제 카피가 있고 카피 안 하는 게 있죠. 기본값은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소스 파일은 저 디렉토리에 그대로 있고 여기에는 목록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체크를 하면 그 이제 원본 파일을 카피해서 워크스페이스로 복사를 해오는 거죠. 네. 편하신 걸로 이제 이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피니시하면 프로젝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가져오게 되고 조금 빌드 작업이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빌드가 진행되고 있죠. 자, 지금 이제 빌드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약간 우리가 전에 봤던 만들었었던 JSP하고는 디렉토리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여기가 src가 있었고 또 웹 컨텐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죠. 네, 디렉토리가 다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form.xml 이런 파일이 있죠. 이거 잠깐 한번 열어보세요. form.xml. 자, form.xml 열어보면은 이제 처음에 오버뷰 개요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 이 창 말고 아래쪽에 보면 탭들이 쭉 있어요. 뭐 디펜던시, 의존 관계라는 뜻이고 쭉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form.xml 이게 있습니다. 소스 파일 보는 거죠. 눌러보면 이게 나오죠. 아, 이거 참 폰트도 좀 조절을 할까요? 폰트 조절? 폰트 조절도 편하시게 본인 보기 편하게 하세요. 윈도우의 프레퍼런스에 제너럴 어피어런스 컬러 앤 폰트에서 베이직의 맨 마지막 텍스트 폰트에서 편집하면 되죠. 조절을 하세요.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좀 크게 할게요. 좀 이따 봐드릴게요. 그리고 OK 누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에디터에서 우리가 이런데 뭐 X 표시가 나고 이런 거는 아직 여기를 빌드 중이기 때문에 이제 빌드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프로젝트 컴파일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 넘버가 좀 나오면 좋죠. 윈도우의 프레퍼런스에 에디터의 텍스트 에디터에 보면 show 라인 넘버가 있어요. 여기를 체크를 하는 게 좋죠. 제너럴 에디터 텍스트 에디터의 show 라인 넘버.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OK 누르면 라인 넘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직도 빌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빌드를 하는 여기 보면은 빌드 중에 보면 메이븐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스프링 우리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래들이라는 빌드 도구를 사용했죠. 근데 스프링은 메이븐이라는 빌드 도구. 자, 이거 메이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JSP를 할 때 보면은 자르 파일들을 일일이 구했죠. 구해가지고 web-inf의 lib 디렉토리에다가 항상 복사를 했었죠.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해나갈 때 자르 파일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일일이 자르 파일을 구해가지고 집어넣고 또 버전업이 되면 또 다운로드 받아서 집어넣고 이게 번거롭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form.xml이라는 파일에 보면 여기 보면 자르 파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보면. 그러면 자르 파일에 대한 정보가 어디 들어있냐면 이 form.xml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커먼스 로깅하면 관련된 데 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부분에 보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지금 4.3.9입니다. 또 뭐 에스펙트 J 버전이 1.8.10입니다. 뭐 이런 이제 이제 버전 그 패키지 네임하고 버전만 적어놔도 다 다운로드가 된다는 거죠. 이런 DBCP 관련된 자료 파일 받으세요. 그러면 여기를 좀 정보만 약간 수정하려면은 이 메이븐이라는 저장소에 저장이 됐다가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다 끝났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느낌표 있고 그런 거 잠깐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쪽에 이 왼쪽에 보시면은 프로젝트에 보시면 메이븐 디펜던시스라고 있어요. 이게 생겼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은 자르 파일들이 많이 있죠. 이거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폼.xml에 적혀 있는 정보를 보고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장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디렉토리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 프로젝트에 포함된 경로가 아니에요. 별도의 디렉토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오라클 자르 파일을 OJDBC6.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마다 다 집어넣어야 됐죠. 근데 이거는 이 저장소에다가 한번 저장시켜 놓으면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참조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용량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자르 파일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배포할 때도 좀 용이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commons DBCP 있죠? 그럼 여기도 적어놨는데요. 이 메이븐이라는 거 여기 메이븐 저장소 mvn repository.com 이 사이트는 잘 링크를 시켜놓으세요. 자주 써야 되니까. mvn 여기 한번 가보죠. mvn repository.com 자, 이 사이트가 메이븐의 저장소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자르 파일을 서버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이 메이븐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데요. 거기 중앙 서버에다가 자르 파일들을 다 올려놔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여기 접속해서 다 다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버전업이 되면 또 여기다 다 올리고. 그러면 아까 우리 폼.xml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게 있었죠. commons dbcp라는 게 있었죠. 이 그룹 아이디가 있고 아티팩트 아이디가 있는데 그룹 아이디라는 게 이제 저거예요. 그 도메인을 거꾸로 한 거. 그다음에 밑에가 프로젝트 아이디예요. 근데 이거 이제 밑에 commons dbcp 복사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서치하면 아파치 commons dbcp 나오죠. 그러니까 뭘 붙였냐면 지금 이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디펜던시라고 있고요. 그룹 아이디가 있고 아티팩트 아이디가 있고 버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설명 제가 좀 달았는데 먼저 이제 그룹 아이디라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의 소유자인 조직이나 기관의 아이디 이걸 네임스페이스라고도 하죠.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메인 회사 이름. 그 다음에 그 밑에 아티팩트 아이디가 이제 프로젝트 아이디예요. 프로젝트 아이디.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시면 디펜던시가 쭉 있잖아요. 디펜던시. 그러니까 디펜던시 태그 하나가 자르 파일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뭐 스프링 컨텍스트다. 또 commons dbcp, MySQL 커넥터 자바. 그럼 이게 MySQL 연동하는 그 자르 파일의 그 아이디거든요. 자, 이거를 복사해서 그러니까 이 디펜던시 안에 있는 아티팩트 아이디가 좀 더 정확하죠. 이거는 회사 이름이고 이거는 프로젝트 아이디예요. 이게 좀 더 정확한 이름입니다. 세부 이름이죠. 이거를 붙여보면은 MySQL 커넥터 J 나오죠. 들어가 봐요. 그럼 조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버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6.0 최신 버전으로 좀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6.0.6으로 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게 나오죠. 이 부분을 카피가 바로 돼요. 카피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 MVN 저장소에서 메이븐 저장소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 자르 파일을 받는 게 아니죠. 이렇게 정보만 저장해서 받아가지고 얘만 집어넣으면은 이 폼.xml 이 메이븐 라이브러리가 이거를 사이트에 가가지고 다운로드를 직접 받아가지고 저장소에다 저장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자르 파일을 개발자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메이븐이라는 툴이 관리를 대신 해주는 거죠.
네, 인터넷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은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있었죠. 그 방식으로도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개발하지 않고요. 다 메이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가 만든 이 프로젝트 있죠. 이거를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이게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형식으로 또 바뀌어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모양은 개발할 때 이렇게 돼 있지만 디렉토리가 실제로 배포될 때는 또 바뀌게 됩니다. 자, 폼.xml 말씀드렸고, 또 첫날이라서 좀 세팅이 좀 많죠. 그럼 우리가 샘플 프로젝트를 받았는데요.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샘플 프로젝트 놔두시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한번 잘 돌아가는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01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자,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만들 겁니다. 자, 지금 이건 놔두고 샘플은 놔두세요. 놔두시고 new 하면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가 있죠. 자, 이거는 이게 스프링도 계속 버전업이 돼서 지금 현재 4.0 버전이 정식 버전이고 4.3.9가 최신이고요. 근데 5.0 버전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베타 버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직 안정화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그 릴리즈판 중에서 배포 버전 중에서는 최신 버전이 지금 4.3.9거든요. 그걸로 실습할 거고요. 나중에 또 5.0이 나오면 또 5.0으로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직 현업에서는 3.0 버전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약간 또 명령어 체계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근데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가 있고, 이제 우리는 지금 실습을 일단 처음에는 이걸로 할 거고요. 레거시 프로젝트. 레거시 하면은 뭐예요? 좀 오래된 버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스프링에서 요즘에 스프링의 최신 동향은 스타터 프로젝트 이거예요. 이게 스프링 부트라고 해서 이게 스프링이 좀 어려운 게 설정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는 설정을 거의 자동화 시켜줍니다. 설정을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편리하지만 아직은 이게 대세가 아니에요. 아직은 현업에서는 아직 이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이게 레거시 프로젝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걸로 하고 우리 수업 후반에 가면은 이것도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일단 설정을 잘 모르면 또 안 되니까 설정을 먼저 할게요.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우선 네임에다가 스프링 01이라고 하세요. 자, 스프링 01. 그다음에 여기 밑에 디폴트 로케이션, 디렉토리는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좀 크게 해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제일 밑에 보면 스프링 MVC 프로젝트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MVC 프로젝트 누르고 넥스트. 지금 이름 줬고요. 스프링 MVC 프로젝트 넥스트. 네,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겠다는 거죠. 받아야 됩니다. 이거. 자, 이 스프링은 인터넷 안 되면 실습이 안 돼요. 예스. 자, 여기다가 이제 도메인을 적어야 됩니다. 자, 이게 그 도메인을 반드시 3레벨로 적게 돼 있어요. 탑 레벨 패키지가 이렇게 뭐 com.mycompany.myapp 이렇게 다시 두 번 들어가죠. 마침표가 두 번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일단 com.example.spring01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 뭐 프로젝트 도메인 앞에 두 개가 도메인 네임, 회사 컴퍼니 네임, 뒤에가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com.example.spring01 하고 피니시. 그러면 또 프로젝트가 아래쪽에 보시면 빌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는 과정이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지금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랑 디렉토리가 완전히 달라요.
다르고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메이븐 저는 한 방에 다 끝났죠.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는데 아마 에러가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이거 보시면은 처음에 만들어진 파일이요. 폼.xml 열어보세요. 폼.xml. 폼.xml 열면은 끝에 이제 소스를 봐야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자바 버전이 1.6으로 돼 있죠.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이 3.1로 돼 있죠. 근데 지금 최신 버전이 4.3.9거든요. 이렇게 올드 버전으로 일단 세팅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최신 버전으로 바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걸로 돌릴 건 아니고 이제 바꿀 건데 우선 이거를 그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 상태 그대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돌리냐면 이게 뭐 디렉토리 구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하세요.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하고 Run as Run on Server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프로젝트 클릭한 다음에 위에 보면 이게 런 단추가 있죠. 여기서 Run as Run on Server 서버에서 돌려라. 아 근데 톰캣 세팅이 또 안 됐군요. 참 톰캣 세팅해야 되는데 일단 Run on Server를 눌러보시고요. 그러면 서버 선택하라고 나오죠. was. 자, 이 스프링 프로젝트를 어떤 웹 서버를 통해서 돌리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아파치 톰캣 9.0 선택하세요. 아파치 톰캣 9.0. 자, 아파치 톰캣 9.0 넥스트 하고요. 톰캣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디렉토리? 브라우저에서 연결하세요. 브라우저 저는 C에 톰캣 9으로 해놨어요. 연결. 자, 이게 항상 처음에 설치하는 게 제일 어렵죠. 설치만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처음 나가는데. 자, 넥스트 하고 스프링 01 프로젝트 올라가 있고요. 피니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설정이 됐어요. 이거 허용해야 되겠죠. 그럼 서버가 이제 스타트가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 올라가고 있고,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겁니다. 근데 한글이 좀 깨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헬로 월드가 뜨면은 잘 된 거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되면 다행인데 아마 에러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지금도 몇 분 에러가 나셨는데요. 여기 보면 콘솔을 봐야 되고요. 콘솔에 저처럼 이렇게 뭐 아무 에러가 없으면 괜찮은데 콘솔에 진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서 이게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빌드 툴이요, 메이븐이죠. 메이븐이 편리하긴 한데 또 단점이 또 뭐냐면요, 에러가 자주 나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꼬일 수가 있어요. 버전이 꼬이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적어놨는데,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메이븐에서 빌드를 하다가 아마 이제 콘솔 창에서 뭐 에러가 발생한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븐 빌드가 에러가 잘 나요. 아주 하다 보면 코드가 잘못된 게 아닌데도 자주 꼬여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자바 빌드 패스에서 JDK 버전을 1.8로 바꾸는 작업. 이게 뭐냐면, 근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어차피 이거 지금 스프링 01 프로젝트를 바꿀 거예요. 제가 바꾸고 하시죠. 지금 이거는 그 기본 세팅된 걸로 했잖아요. 이제 제가 드린 파일로 다시 바꿔서 할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또 에러가 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자, 이제 합니다. 설정을 좀 바꿀 건데, 이제 메이븐 라이브러리가 어디 저장되는지 먼저 볼게요. 이게 사용자 디렉토리 아시죠? 본인 사용자 디렉토리, C의 유저스의 사용자 계정, 거기 가면 .m2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거기가 메이븐 저장소 파일입니다. 로컬 저장소 파일.
그러면 가보세요 한번. C에 사용자 계정이 있죠. 들어가면 .m2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m2 디렉토리가 안 보인다 그러면 히든 디렉토리거든요. 이게 숨김 폴더를 표시를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m2 들어가 보면 이게 리파지터리 돼 있죠. 그 안에 자르 파일들이 다 디렉토리별로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가 메이븐 로컬 저장소 파일입니다. 폼.xml에 지정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MVN 저장소에서 사이트에서 자르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는 거죠. 네. 자, 이거를 확인했고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JDK 버전을 바꾸겠습니다. JDK 버전은 우선 이제 스프링 01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세요. 자바 빌드 패스 가보세요. 자바 빌드 패스의 라이브러리. 자바 빌드 패스의 라이브러리에 지금 JRE가 1.6으로 잡혀있죠. 기본값이. 우리는 지금 1.8 쓰고 있죠. 1.8로 올리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1.8로 바꿔주세요. 자, 1.8로 바꿨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프로젝트 페이시라는 게 있어요. 처음 보시죠? 프로젝트 페이시. 자, 마우스 클릭하고 프로퍼티에서 프로젝트 페이시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페이시에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자바 버전이 1.6으로 잡혀 있죠. 이거를 1.8로 올리겠습니다. 8. 네, 자바 버전 1.8로 올리겠습니다. 네,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컴파일러 버전, 자바 컴파일러 버전도 봐야 돼요. 자바 컴파일러 버전은 우클릭 프로퍼티에 보면 자바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여기 버전이 1.8로 잡혀 있는데 간혹 1.6으로 풀릴 수가 있어요. 여기 1.8 되는 거 자, 세 가지 지금 했습니다. 자바 빌드 패스에 1.8로 올렸고요. 프로젝트 페이시에 1.8로 올렸고요. 또 컴파일러도 1.8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 버전을 바꿀 거예요. 이제 폼.xml을 수정할 텐데 자바 버전의 1.8 또 이 값을 또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린 그 샘플에서 복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안에 자르 파일도 다 이제 복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바꿀 텐데 폼.xml 열어보세요. 폼.xml. 자, 열어보면 여기에 자바 버전 1.6으로 돼 있죠? 이게 3.1.1이죠? 이거 바꿀 거고요. 또 이것뿐 아니라 바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아까 샘플 프로젝트에 보면 폼.xml을 거기서 복사해서 붙여주세요. 덮어 써주세요. 그러니까 샘플 프로젝트에 있는 폼.xml을 전체 카피해서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스프링 01의 폼.xml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또 분명히 또 이렇게 에러가 나죠. 빌드하다가 에러가 나죠. 자, 그 다음에 리소시스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리소시스가 어디냐면 자, 샘플 디렉토리에 보면 잠깐만 여기 src의 메인에 리소시스가 있죠. src 메인에 리소시스 거기에 보면 제가 매퍼 파일하고 log4j xml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갖다 놨는데 얘들을 다 복사를 해주세요. 자, src 메인의 리소시스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붙여주세요. 클릭하면 되죠.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지금 log4j만 있는데 붙입니다. 잘 안 되시면은 그 디렉토리 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우스 우클릭하면 프로퍼티에 디렉토리가 나오잖아요. 그 디렉토리 가서
그러면 이제 여기 src 메인의 리소시스 디렉토리죠. 이거를 전체 복사해 가지고 STS에서 붙여도 되겠습니다. 이게 좋겠네요. 자, 지금 폼.xml 복사했고요. 리소시스 디렉토리를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웹-inf 디렉토리도 복사를 할게요. 그러니까 웹-inf 이제 밑에 있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들이죠. 샘플에서 여기 이제 웹-inf가 좀 깊어요. 안 보이죠? src의 메인의 웹 app의 웹-inf. 네. 여기 안에 있는 보면 스프링 게 설정 파일이고 뷰가 있고 이제 웹.xml 있잖아요. 자, 여기 이 웹-inf를 일단 찾으세요. 자, 웹-inf를 찾으시고 이거 여기서 아마 복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탐색기에 가서 직접 복사하는 게 정확합니다. 가면은 웹-inf 밑에 이제 얘들이 있잖아요. 이거 전체 복사. 그래서 지금 우리 스프링 01 프로젝트의 src의 메인에 웹-inf까지 가서 거기다가 붙이는 거죠. 덮어쓰기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복사를 했는데 오류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류가 난데 X 표시가 있잖아요. 쭉 따라가 보면은 이제 이게 오류가 안 나고 되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자, 이때 봅니다. 이렇게 오류가 잘 나요. 왜냐면 이게 빌드 에러가 많습니다. 빌드 오류가 잘 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봤지만 이거요. 빌드 에러가 나게 되면 이제 자바 빌드 패스에서 이거 확인하는 거죠. 이게 다시 또 풀려요.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 빌드 패스 프로젝트 페이시 버전 다시 한번, 이건 방금 맞춰놨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빌드 패스에 지금 1.8 돼 있고 프로젝트 페이시에도 1.8 돼 있고 이거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폼.xml에서 스프링 버전을 좀 조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지금은 우리가 최신 버전으로 맞춰놨습니다. 여기를 이게 이제 최신 버전이거든요. 네, 잘 에러가 나면은 근데 이게 스프링이 최신 버전으로 했는데 다른 라이브러리들하고 또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안드로이드에서도 그런 경우 있었죠. HTTP 클라이언트가 4.2.2는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 에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그 버전이 나는 버전이 높아졌는데 다른 버전은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향 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수업할 때 보면 이거 자주 조정을 할 거예요. 안 되면. 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4.3.9가 지금 안 되니까 4.3.1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또 빌드가 또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4.3.9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았는데 또 4.3.1로 다운시켰죠. 그럼 또 다운로드를 다 받아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네, 한번 4.3.1로 제가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해볼게요. 자, 저는 지금 그렇게 다운시키니까 깨끗하게 나왔죠. 이 위에 건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X표 사라졌죠. 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운그레이드 시켰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 방법. 메이븐 저장소 파일을 지웁니다. 지우고 STS를 재시작합니다. 아까 메이븐 저장소 파일 알려드렸죠. C의 유저스의 사용자 계정 밑에 .m2 디렉토리 그걸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네, 디렉토리 자체를. 그 .m2 디렉토리 자체를 지우면 그 안에 있는 게 전체가 다 라이브러리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근데 이 STS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자르 파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사용 중이니까. 자, 보시죠. C의 사용자의 계정의 .m2 디렉토리 자체를 지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STS에서 .m2 디렉토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끝내요. .m2 STS를 끝내볼게요. 저는 지금 되지만 일단 끝내보겠습니다.
끝나고 다시 시도해서 .m2 디렉토리를 지웁니다. 예, 지우고 있죠. 다 지워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STS를 다시 실행하는 거죠. STS를 다시 시작. 자, 그럼 STS를 다시 시작하면은 다시 또 메이븐에서 form.xml 파일을 확인해 가지고요. 다운로드가 안 된, 다 지워졌잖아요. 다시 또 그 과정을 또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러리가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게 또 압축 파일 받아서 또 압축을 풀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압축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진행 중이죠. 네, 지금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에 그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로 개발을 처음엔 했었어요. 스프링도. 근데 이게 방식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이게 메이븐 빌드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전에 하던 방식으로 해보면은 자르 파일이 수십 개가 달려요. 그 lib 디렉토리에 자르 파일만 한 20-30개 막 이렇게 달립니다. 그럼 그 버전이 바뀌면 또 다운로드 받아서 집어넣고 이게 워낙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메이븐으로 편리하게 해주는데 이런 또 어려움이 있어요. 자동화 툴이다 보니까 이게 다운로드 받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에 이렇게 다시 설정하는 부분이 좀 번거롭죠. 자, 그러면 이제 에러가 사라졌죠. 그러면 잘 된 거고요. 그러면 스프링 01에서 여기서 run on server 클릭하고 run as에서 run on server 이 스프링 프로젝트를 서버에서 돌리세요. 그 얘기죠. 실행하면 네, 이 화면은 똑같죠. 서버가 올라가면서 또 에러가 발생. 근데 이게 여기는 또 에러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콘솔에 가서 보면은 콘솔에서 무슨 에러가 있냐 쭉 가다 보면은 invalid ROC 헤더 뭐 이런 에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라이브러리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라이브러리 이제 압축된 파일을 풀다가 에러가 났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파일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알려주면 그것만 딱 지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파일인지는 얘기가 안 나와 있죠. 그러면 버전을 또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3.1로 했더니 잘 안 돼서 다시 9로 올려볼게요. 이게 버전을 이렇게 여러 번 조정해서 되면은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빌드를 제가 4.3.9로 다시 올리고 했어요. 또 괜찮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run on server. 그러니까 지금도 또 제가 에러 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에러 메시지 보면은 중간에 에러 메시지예요. 이게 나온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에러예요. 그러니까 버전 해결책은 두 가지죠. 버전을 다운시키거나 그 최후의 방법은 메이븐을 지우거나 또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기서 프로젝트에서 우클릭하고 메이븐이란 메뉴가 있고요. 거기서 메이븐에서 업데이트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업데이트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다시 다운로드 받는 거죠. 업데이트 프로젝트하고 체크돼 있죠. 거기서 OK 누르면 업데이트 다시 이제 그 다운로드를 다시 새로 받는 겁니다. 그럼 또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끝났다고 하는데 잘 돼야 될 텐데요. 또 에러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빌드가 됐는데 계속 X 표시가 나네요. 또 프로블럼에 보면 또 뭐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클린도 한번 해볼게요. 서버에서 클린
또 톰캣 워크 디렉토리도 한번 청소해 주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클린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빌드 패스에서 한번 애드 라이브러리에서 톰캣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서버 런타임에 톰캣 9.0 집어넣고, 네, 일단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되는 느낌이 드네요. 이제 404 에러. 잠깐, 404 에러가 왜 났죠? 아, 중간에 또 에러가 이게 404 에러가 이런 데서 에러가 난 건데요. 그렇죠. 뭔가 좀, 예, 여기 이제 이건 다 낫이죠. 이거 설정을 제가 좀 바꿨는데 아마 컨트롤러가 있고, 예, 맞아요. 지금 에러가 나는 게 맞습니다. 에러가 나는 게 샘플 프로젝트에는 파일들을 다 안 가져와서 그래요. 일단 보시죠. 예, 샘플 프로젝트에 보면 컨트롤러에 지금 메모 컨트롤러라는 게 또 보이거든요. 그리고 모델에 보면 DAO, DTO가 있죠. 이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 홈 컨트롤러밖에 없어요. 근데 컨트롤러 디렉토리 샘플에 보면 메모 컨트롤러라는 게 보이죠. 예, 그것도 한번 복사. 이것도 이제 여기서 복사하는 게 좋아요. 이 프로젝트에서 탐색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 전체 샘플 디렉토리 전체 얘를 복사해 가지고 src 메인 자바에다가 붙이는 거죠. 잠깐만, 잘못 붙였어요. 잘못 붙였어요. 잘못 붙였고,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세요. 하나씩 붙이세요. 붙이고, 모델 디렉토리에 보면 또 두 개가 있죠. 모델 디렉토리도 복사. 이거 나중에 다 만들 거거든요. 근데 잠깐만, com.example 샘플에 com.example 코드를 열어서 복사하신 다음에 코드를 열어서 이거 패키지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패키지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O 해가지고 패키지가 좀 틀려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를 체인지 패키지에서 스프링 01로 바꾸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뭘 했냐면 샘플 프로젝트에 보면 src 메인의 자바에 보면 컨트롤러 밑에 메모 컨트롤러가 있고 또 모델 밑에 클래스들이 있죠. 이거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복사해서 붙였는데 패키지가 다르잖아요. 여기 위에 거는 com.example.sample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com.example.spring01이죠. 네, 패키지 네임을 코드에서 또 바꿔줘야 되는 거죠. 복사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면요. 에러가 났는데 또. 자, 그 다음에 또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바꿔야 될 게 있는데, 그 매퍼를 열어보면은 메모 매퍼가 있어요. 메모 매퍼. 메모 매퍼에서 여기 리절트 타입들이 있거든요. 리절트 타입의 패키지가 다르죠. 이게 두 군데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com.example 스프링 01, 여기도 com.example 스프링 01, 여기를 두 군데를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아마 매퍼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매퍼가 없다. 또 고칠 게 있습니다. 고칠 게 어딨냐면 이 경로가 좀 길어요. src 메인 웹 app 웹-inf 스프링의 app 서블릿에 서블릿 컨텍스트.xml 이거 열어보세요. 자, 이 파일 서블릿 컨텍스트.xml 맨 밑에 보면 이게 있어요. 베이스 패키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com.example 샘플이 아니라 com.example 스프링 01로 바꿔주세요. 이걸 고치면은 여기에 이제 01 별표하지 말고 별표를 지워보세요. com.example 스프링 01까지 01까지 하면 01까지 뒤에 점 스타 지우세요. 스프링 01까지 하고 점 스타 지우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이제 많이 기다리셨죠. 다시 실행. 그러면 이제 헬로 월드가 뜨면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고친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거는 다 붙이셨죠? 샘플에 있던 거를 com.example.spring 01 밑에 메모 컨트롤러, 원래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얘가 들어갔고 모델 클래스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메모 매퍼에서 여기 com.example.spring 01 여기도 spring 01 그리고 서블릿 컨텍스트.xml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셨다면 이게 이렇게 내부에 뜨는 것보다는 뭐 내부에 떠도 괜찮습니다만 윈도우에 보면 웹 브라우저에 외부 브라우저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할 수 있죠. 크롬으로 가게 해볼게요. 다시 실행. 네, 크롬 브라우저에 이렇게 떴습니다. 아직 한글 깨지는 거는 좀 이따 해결하도록 하고요. 우선 이 페이지까지 뜨는 거가 됐다면 스프링 설정이 잘 된 거거든요. 이렇게 첫 페이지가 떴는데 한글이 깨진 이유는 이게 어떤 페이지가 뜬 거냐면요. 우리 이게 좀 경로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로가 좀 깊어요. 웹-inf의 뷰즈에 보면 home.jsp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home.jsp. 자, 이 페이지 열어보시면은 지금 한글이 깨진 이유가 한글에 대한 설명이 없죠. 한글에 대한 인코딩에 대한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 좀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웹페이지를 여기 근데 스프링에서는요. 원래 이 웹-inf 디렉토리는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는 디렉토리죠. 여기다가 JSP,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home.jsp를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런을 하면은 에러가 나요. 이렇게 404 에러가 나요. 왜냐면 이 웹-inf라는 디렉토리는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가
없어요.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근데 왜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보안 때문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경유해서 코드에서 이제 경유해서 이 페이지를 요청을 해야만 뜨게 되는 거고요. 직접 우리가 외부에서 링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JSP 페이지는요, 외부에서 그 경로를 바로 알 수가 있죠. 무슨 디렉토리에 무슨 페이지. 그러면 외부에서 이 페이지를 치고 들어와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web-inf 디렉토리 안에다 숨겨버리면은 외부에서 직접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다가 예를 들어 home.jsp를 얘를 복사해 가지고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서 웹 app 있죠. 이게 옛날에 그 웹 컨텐트 디렉토리예요. 웹 app에다가 이게 붙여놓고 이거를 돌리게 되면은 떠요. 뜨죠. 예. 그러니까 이 경로가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웹 app 디렉토리 이거는 오픈된 디렉토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HTML이라든지 정적인 컨텐츠는 문제가 없겠죠. 네. HTML이라든지 뭐 이런 뭐 코드 서버 측을 경유하지 않는 그 정적인 웹 페이지는 여기다 갖다 놔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자바 코드가 들어가는 이런 페이지는 보안 때문에 web-inf 안에다가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들 많이 작업을 하고요. 그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web-inf의 뷰즈 안에 home.jsp를 열어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인코딩이 빠져있기 때문에 자 여기 뷰즈에서 우클릭을 하고 new 여기 근데 HTML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other에 누른 다음에 JSP를 쳐요. 직접 다시 뷰즈에서 우클릭하고 new JSP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other 누르고 JSP 치면은 JSP 웹의 JSP 파일 나오거든요. 거기서 뭐 test.jsp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게 나오죠. 이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1, 2번 라인에 보면 이게 JSP 지시어였죠. 이거를 아까 home.jsp에다가 붙이고 이거 붙였고요. 근데 여기 참 페이지 셋 이거 놔두세요. 이거 놔두고 첫 라인에 붙이세요. 이거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메타 태그 보면은 여기도 UTF-8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드 밑에다가 붙이는 게 좋겠네요. 이거.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파일에도 보면 이걸 적어 드렸어요. 저기에 보면 어디 갔죠? 예, home.jsp 이제 실행하면 home.jsp 여기 한글이 깨지니까 이걸 추가하라고 제가 적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여기하고 여기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하고 세이브하고 다시 화면에서 이거였죠? 이거였죠? 네, 여기였죠? 아까 한글 깨졌던 부분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한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하고 여기를 추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보면 한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home.jsp가 처음에 떴는데 이게 어떻게 뜨게 됐는지 이 실행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고요.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MVC 패턴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지금도 이제 MVC 패턴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home.jsp의 실행 과정을 볼게요. 먼저 web.xml을 보세요. 이 web.xml은 웹 프로젝트의 배치 기술서, 안드로이드에도 보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 있었듯이 이 웹에는 이 web.xml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먼저 읽어드리는 파일이죠. 한번 열어보실까요? web.xml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web-inf에 web.xml 있죠. 이 파일 여시고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이거를 다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설정 파일을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만들어서 드린 이유는 이게 아마 처음에 스프링을 배우실 때는 설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나마 지금 설정이
옛날 2.0 버전보다는 그때는 완전히 더 어려웠고요. XML로 모든 것 코딩을 다 했어요. 거의 모든 설정을 다 했는데 이제 3.0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세팅하는 것으로 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설정이 많이 쉬워졌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 보실 때는 어렵죠. 그래서 일단 샘플 파일로 들여가지고 초기 세팅을 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현업에 가셔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태그를 보세요. 컨텍스트 파람이라는 태그가 있는데 여기서 이 web-inf의 스프링의 root-context.xml을 읽어드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root-context.xml이 스프링의 환경 설정 파일이에요. root 컨텍스트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root-context.xml. 자, 여기서 빈즈 이런 말들이 나오죠. 빈이라는 게 자바에서는 객체죠. DTO 이런 것들이 빈이잖아요. DTO뿐 아니라 자바에서 이제 자바 객체를 자바 인스턴스를 빈이라고 하죠. 빈인데 여기서 빈즈 안에 빈이 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고 또 SQL 세션 팩토리라는 게 있고 SQL 세션 지금 이 세 개의 빈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관련 빈이에요. 자, 여기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빈즈 그래프라고 보이실 거예요. 빈즈 그래프 보이시나요? 빈즈 그래프 한번 눌러보시죠. 눌러보면 이렇게 도식화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빈즈 그래프 소스에서 지금 빈즈 그래프를 눌렀습니다. 빈즈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게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A 클래스는 B 클래스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B의 코드가 바뀌면 A도 같이 바뀌는 거. 이게 의존 관계라고 그랬죠. 자, 이거 의존 관계인데 데이터 소스라는 빈이 있었고 또 SQL 세션 팩토리라는 게 있었고 SQL 세션 이 SQL 세션과 SQL 세션 팩토리는 마이바티스 객체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에 우리가 JSP 배울 때 그때 마이바티스 연결을 어떻게 했어요? 잠깐 한번 또 오래됐으니까 봐야죠. 자, 예를 들면 이제 마이바티스 연결을 할 때 여기도 패키지를 좀 이렇게 보는 게 낫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드 컨트롤러다. 그럼 보드에 이제 매퍼가 있고 마이바티스 매퍼가 있고 DAO에서 마이바티스에 이제 연결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 썼었죠. 그때 마이바티스 매니저에서 인스턴스를 얻어서 오픈 세션을 얻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마이바티스 매니저에서 get 인스턴스 이런 메서드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개발자가 우리가 다 짰었죠. 이거를 처음에 한번 만들어서 코드를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스프링에서는 그 코드가 없어요. XML로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자, 스프링에서는 특징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느슨한 결합. 개발자가 직접 모든 객체를 다 만들지 않고요. 스프링한테 맡겨요.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 소스가 DB 연결 관련된 클래스고요. 이게 마이바티스 세션 팩토리 세션을 만들어내는 팩토리고요. 이게 SQL 세션. 근데 코드를 보시면은 자, 제일 먼저 데이터 소스 보세요. 자, ID에 데이터 소스 되어 있는데 클래스가 뭐로 되어 있냐면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드라이버 매니저 데이터 소스라는 클래스의 객체란 뜻이죠. 이렇게 했고 여기에 이 클래스의 변수들은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결 문자열이거든요. DB 연결 문자열. 근데 DB 연결 문자열인데 이 부분에 보면 여기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전에 썼던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가 좀 다르죠. log4 JDBC 이게 다르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쪽에 이제 밸류에 보면 드라이버 스파이라는 드라이버 스파이 이게 뭐냐면 SQL 쿼리 마이바티스에서 우리가 SQL을 날리게 되면 마이바티스는 XML에 쿼리가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죠. 무슨 쿼리 실행했는지 모르죠. 근데 이걸 이제 연결시키게 되면 무슨 SQL이 실행됐는지 로그에 다 찍혀요. 디버깅 하기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쓰고 그냥 일반적인 아파치 DBCP 설정을 할 때는 이 방법을 쓰고요. 네,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드라이버입니다. 이게 들어갔다는 거. 자, 우리 스프링 계정을 만들 거예요. 이제 저쪽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자바 JSP에서 했던 것과 다르게 테이블 스페이스를 또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세팅을 다 하겠습니다. 계정을 또 새로 만들 거고요. 이게 오라클 ID, 패스워드. 네. 자, 이게 이제 DB 연결하는 클래스. 그러니까 전에처럼 context.xml에다가 DBCP 연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걸 적어놓으면 여기서 이제 DB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 SQL 세션 팩토리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SQL 세션 팩토리 빈, 여기서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소스. 데이터 소스가 REF가 뭐냐면 참조란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걸 참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빈을 참조한다. 그리고 config 로케이션은 그러면 마이바티스의 설정 파일은 어디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 SQL map config.xml 이런 게 있었죠. 여기는 어디 있냐면 클래스 패스가 어디냐면요. 클래스 패스는 src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src가 또 여러 개죠. 다 똑같은 src인데 자바 쪽이 있고 리소스가 있고 뭐 테스트가 있고 뭐 그렇죠. 이거 여기가 루트예요. 클래스 패스예요. 네, 클래스 패스인데 그 중에서 마이바티스 config.xml이 설정 파일이다. 이 마이바티스 설정 파일이에요. 그러면 가보시면은 리소스에 가보면 이거 있죠. 마이바티스 config. 이게 설정 파일입니다. 근데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자, 전에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도 SQL map config가 있었죠. 네, 여기다 있군요. 네. 그럼 여기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JSP 할 때 자, 그때 여기 이게 매퍼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DB 연결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게 context.xml하고 연결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알리아스 설정할 때 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DB 연결은 아까 어디서 했습니까? DB 연결 여기서 여기 했잖아요. 이쪽에서 DB 연결했으니까 그게 빠져버린 거죠. 그럼 매퍼는 어디 있습니까? 매퍼는 매퍼 로케이션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클래스 패스의 매퍼스 디렉토리에 이게 뭐냐면 스타는 이건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파일 네임이 앞에는 뭐라고 시작해도 되는데 mapper.xml로 끝나는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mapper.xml로 끝나는 파일. 근데 이건 뭐냐면 그 중간에 디렉토리가 뭐 하위 디렉토리가 어떤 게 있어도 다 포함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모든 하위 디렉토리라는 뜻이고 이거는 파일 네임이 mapper.xml로 끝나는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매퍼스 디렉토리 밑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매퍼다 그 얘기죠. 그러면 매퍼스 디렉토리 여기 있거든요. 매퍼스 디렉토리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mapper.xml로 끝나는 파일이 매퍼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 설정이 여기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SQL 세션 템플릿이라는 거 써가지고 거기서 얘는 또 이걸 좀 참조하게 됐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게 의존 관계. 데이터 소스가 실제적으로 오라클에 접속하는 클래스고요. 이게 마이바티스 그 팩토리, 마이바티스 객체를 만드는 팩토리, 이게 마이바티스 객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뭐 설명드렸냐면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web.xml에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 그때 JSP에서 서블릿을 만들 때도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세트 기억나세요? 자 우리 JSP에서 JSP를 지금 한 달 전에 배워가지고 잘 기억 안 나시죠? 여기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그때도 이런 걸 했었는데요. 이런 거 기억나세요? 서블릿하고 매핑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서블릿 네임이라는 건 별칭이고 뭐 이름을 양쪽을 같이 줘야 되고 그 URL 패턴이 이렇게 요청이 되면 실제 실행되는 클래스가 이 클래스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서블릿을 이렇게도 선언할 수 있고 좀 어노테이션으로 쉽게 하려면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 붙이면 됐잖아요. 컨트롤러에서 예를 들면 컨트롤러에서 이거 붙이면은 아까처럼 web.xml에 쓸 필요가 없었죠.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이게 요즘 나온 방법이고 그 web.xml에 쓰는 방법이 옛날 방식이고 근데 지금 나온 게 이게 그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app 서블릿 얘하고 얘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 슬래시는 뭐냐면 루트 디렉토리를 말합니다. 루트 그냥 슬래시 하면 루트입니다. 그러면 이 서버의 루트가 딱 실행이 되면 이게 돌아간다는 거죠. 디스패처 서블릿 이게 스프링에 내장되어 있는 서블릿이에요. 그럼 이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init 파라미터 이제 이 초기화 파라미터인데 이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참조하는 파일이요 이거란 얘기입니다. 네, 서블릿 context.xml 그러면 서블릿 context.xml을 보면은 이겁니다. 또 자 여기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도 빈즈인데요. 먼저 이 어노테이션 드리븐 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어노테이션 스프링에서는 어노테이션을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인식시켜주는 태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 정적인 요소가 있고 동적인 요소가 있죠. 정적인 요소에 뭐가 있나요? HTML, CSS,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정적인 요소죠. 예,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코드예요. 뒤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빈즈 중에서 여기 보면 internal resource view resolver 돼 있는데 이 뷰 리졸버라는 게 뭐냐면 뷰 해석기입니다. 뷰 해석기. 뷰라는 게 JSP 페이지죠. 근데 앞에 보면 프리픽스가 있고 서픽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지정한 건데요. 프리픽스가 접두어고 서픽스가 전미어입니다. 접두사, 전미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hello.jsp예요. 그럼 이 hello.jsp 경로가 지금 여기 프리픽스가 뭐로 되어 있냐면 이걸로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자동으로 붙어요. 그래서 이게 붙고 .jsp가 뒤에 붙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코드에서 hello 이렇게 써요. 그럼 hello 하면 이게 되는 거죠. 네, 앞에가 접두사, 뒤에가 전미사. 네, 그러니까 hello라고만 해도 즉 무슨 얘기냐면 JSP 페이지가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줄임말을 쓰게 제공하는 거예요. 네.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 또 세팅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없었으면요 전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XML로 아까 이런 빈들을 다 썼잖아요. 이거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 그다음에 뭐 모델 이런 쪽을 이렇게 다 써줬어요 전에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지금처럼 이거 컴포넌트 스캔 하면 어노테이션이 붙어있는 클래스들을 자동으로 읽어가지고요 스프링에서 다 올려버려요. 싱글톤으로 올려버려요. 싱글톤이 뭔지 기억나세요? 네, 싱글톤이 뭡니까? 그 사이트에서 빈번하게 호출되는 객체들을 계속 뉴하고 딜리트하고 뉴하고 딜리트하고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스태틱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하나를. 그러면 아무리 많은 유저들이 접속을 해도 서버에는 하나의 객체만 올라가 있는 게 싱글톤이죠. 예. 자, 이 com.example.spring01이 베이스 패키지입니다. 그럼 그 이하의 패키지들은 자동으로 다 찾아진다는 얘기죠. 가보세요. 그럼 스프링 여긴데 com.example.spring01이고요. 지금 홈 컨트롤러 열어보세요. 홈 컨트롤러 얘가 실행이 된 건데요. 여기에 이게 있죠. 이게 있죠. 어노테이션이 있죠. 그러면 이 홈 컨트롤러를 스프링에서 자동으로 올리세요. 언제요? 서버가 스타트 될 때.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드린 것 중에 이제 모델에 보면은 메모 DAO 인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잠깐 열어보시죠. 제가 지워드린 분도 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지워드린 분도 있는데 열어보시면 여기 이게 있죠. 리파지터리. 이게 뭐냐면 DAO 빈을 자동으로 메모리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빈들이 또 이제 서비스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제가 안 적어드렸네요. 컨트롤러가 있고 리파지터리가 있고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은 자동으로 뉴가 됩니다. 싱글톤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전에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런 DAO 만들려면 뉴를 일일이 해줬죠? 예. 근데 이거를 스프링에서 관리한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의정 관계에서 만약에 이 코드가 바뀌면은 얘가 바뀌면은 관련된 코드가 싹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처리를 스프링에서 해준다. 그 얘기죠. 자, 뭐 첫날부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어려우니까 이 정도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실행 과정을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홈 컨트롤러에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슬래시가 루트, 사이트의 루트를 말합니다. 사이트의 루트를 호출하면은 뭐가 실행이 되냐면 쭉 가다가 이렇게 돼 있죠. 리턴 홈 돼 있죠. 그러면 home.jsp를 실행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아까 프리픽스, 서픽스 있었죠. home.jsp가 실행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페이지 아까 보세요. 이게 떴는데 이게 지금 이 뒤에 그냥 슬래시만 붙어 있잖아요.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슬래시 붙어 있으니까 얘가 여길 찾아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JSP로 넘어간 겁니다. 자, 넘어가는데 데이터를 뭔가 저장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모델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모델의 애트리뷰트 저장시킨 거죠. 변수명 값입니다. 서버 타임에서 이게 시간을 구해가지고 날짜 포맷에 맞춰가지고 출력이 된 거죠. 그럼 서버 타임이란 변수가 넘어가서 home.jsp 열어보세요. 뷰즈에 home.jsp에 여기 시간이 찍힌 거예요. 네. 자, 서블릿에서는 이거 어떻게 했나요? request.set attribute하고 저장해가지고 또 request 디스패처로 해가지고 포워드 했잖아요. 예, 그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 request.set attribute 없죠? 그거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모델이다는 얘기죠. 예? 모델. 그 다음에 이게 포워드예요. 그러니까 전에 썼던 기본적으로는 이건 서블릿입니다. 서블릿인데 조금 더 코딩량이 줄어든 서블릿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블릿을 잘 하셨던 분들은 스프링도 비슷합니다. 네, 이 로케일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가 좀 약간 다른데요. 전에 우리가 서블릿 같은 경우는 두 get과 두 post가 있었죠. 예, get 방식으로 호출, post 방식으로 호출이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여기서는 이걸로 대체가 되고요. 예, 메서드가 이제 get이라는 거죠. 여기 post 쓰면은 post가 되는 거고 또 두 개 다 쓸 수도 있어요. 아, 여기는 get도 되고 post도 된다.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안 쓰면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request 매핑이라는 부분이 이게 메서드 네임이 이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기 하나 만들어 볼까요? 하나 만들어 보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 여기 홈 컨트롤러 찾아보세요. 홈 컨트롤러 찾아서 자, 리퀘스트 매핑해서 이게 좀 불러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리퀘스트 매핑해서 직접 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테스트.2 자, 이렇게 하고 여기 헬로우라고 할까요? hello.do 여기 헬로우라고 하고 헬로우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hello.do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hello.do 요청을 하면
자, 이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전에 우리 서블릿에서는 이 두 개 하고 두 포스트 들어와가지고 이걸 또 request.get, request URL 뽑아가지고 또 그 URL을 또 인덱스 오버로 해가지고 또 다 일일이 if문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겁니다. 그럼 hello.do라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고요. 메서드 이름 바꿔도 돼요. 꼭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do라는 것도 이거 안 붙여도 돼요. 예를 들면 그냥 슬래시하고 hello 하면 얘가 실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뒤에 이제 URL 패턴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근데 이게 들어왔을 때 return하고 hello 하면 hello.jsp로 넘어가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포워드가 되는 거예요. 쉽죠? 코드가. hello가 누구한테 리턴하냐고요? 예, 맞습니다. 프리픽스, 서픽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리졸버에서 프리픽스가 뷰즈고 이거고 서픽스가 .jsp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하고 뒤에 .jsp인데 앞에 이제 hello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호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페이지를. 그래서 hello.jsp 지금 아까 여기다 만들죠. 뷰즈에다가 만들죠. 뷰즈에 new other JSP hello.jsp 자, 여기다가 hello spring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hello 자,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홈 컨트롤러 이제 우리가 이제 hello.do 칠 겁니다. 치면은 hello.jsp로 가라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여기 뒤에다가 웹페이지에서 슬래시하고 hello.do 쳐보세요. 그러면 hello 스프링이 나오면 잘 된 거죠. 여기 hello.do 쳤더니 이게 뜨더라.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 뭔가 값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죠. 예, 그럴 때는 아까 이제 홈 컨트롤러에 와서 여기다가 한번 값을 넣어볼게요. 자, 값을 넣을 때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쉬운 방법이 모델을 쓰는 방법입니다. 모델. 여기다가 이제 모델하고요. 모델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모델. 이게 모델이라는 게 말하자면 우리 서블릿에서 사용했던 리퀘스트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세션도 있고 또 다 있어요. 그리고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퀘스트, 뭐 HTTP 서블릿 리스폰스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이 메서드에 이게 좀 메서드가 좀 융통성이 있어요. 서블릿은 어때요? 이게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가 항상 들어갔죠. 딱 두 개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스프링에서는 이게 없어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뭐 여러 개 집어넣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순서도 상관없고 좀 더 이제 편리해진 거죠. 여기다가 이제 모델이라는 객체를 한번 선언하고요. add attribute 해서 뭐 name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고 갈게요. 모델에다가 자료를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델에다가 이 앞에가 변수명이고 뒤에가 값이에요. 그러면 이 name이라는 변수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포워드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JSP로 가서 그 name을 찍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이거 아까 모델에 저장했던 변수가 전달이 돼서 출력이 될 텐데요. 새로 고침해 보세요. 네, 이렇게 전달이 돼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